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노인 의사 김성호입니다. 평생 환자 옆에서 살았고, 지금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약도 먹고 검진도 받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겪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즘 이런 말 참 많이 들리지요? 치매 환자가 너무 많아졌다더라. 그거 남 얘기 아니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혹시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몸속에서 쌓이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왜 요즘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였는데 지금은 80세를 훌쩍 넘기고 90세 넘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게 되면 우리 몸의 여러 조직이 천천히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뇌도 똑같습니다.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서 나이가 들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시간을 잠깐 헷갈린다든지, 냉장고를 열고는 뭐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건 너무 당연한 변화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치매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다릅니다. 치매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억, 판단, 성격이 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하던 반찬간을 갑자기 전혀 못 맞춘다든지, 평생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자식이나 배우자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사람마다 치매가 오는 속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또렷하고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기억이 흐려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생활 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운동, 사람과의 관계, 입 안 건강, 식습관,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거의 만나지 않고 대화를 잘 하지 않고 혼자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덜 받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생긴 노폐물을 치우는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얕게 자고 자주 깨게 되면 이 정리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쌓일 수 있고 이게 오랜 시간 계속되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건강, 즉 잇몸과 치아 건강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오래 생겨 있으면 그것이 몸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속에 염증이 지속되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생활 속에서 천천히 늦출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아주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수면,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왜 뇌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매의 변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로움 관리, 좋은 수면,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하려고 해서 또 하나는 처음부터 무리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같이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표정을 보고 함께 웃고 울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도 은퇴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생기고 자녀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시간이 줄고 듣는 시간이 줄고 표정을 맞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뇌는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활동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줄이면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천천히 멈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내가 말할 사람이 없다. 나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편해. 이 말 속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날을 조금씩 줄여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서 하루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웃분과 밥을 드셔도 되고, 경로당에서 드셔도 되고,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 중 대화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잘 지내요? 밥은 맛있어요? 이런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뇌는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시죠. 그 이유는 뇌와 몸의 리듬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치워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능을 밤에 깊은 잠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하려면 억지로 오래 자려고 하시는 것보다 잠을 부르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은 소화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 산책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고 집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10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20분이 몸의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게 하고 뇌에 편안함을 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잠을 부르는 것이지요. 만약 무릎이 아파서 걷기 불편하시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동작을 10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걷기와 같은 움직임이 뇌에 전달되는 자극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 즉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해. 젊을 때처럼 할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 하지만 뇌는 운동의 강도보다 움직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서 팔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것만 해도 뇌는 이 몸이 아직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뇌세포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제가 권하는 아주 쉬운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 5번. 점심 먹기 전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를 10번. 저녁 식사 후 집 앞에서 천천히 1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하루 종일 잘 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조용히 어둡게 만들고 좋은 수면은 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움직임은 뇌를 다시 켜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크게 바꾸지 말고 아주 작게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뇌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입안의 건강입니다. 치아, 잇몸, 혀, 침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으면 이 하나 둘 빠지는 건 당연하지. 그냥 씹기만 되면 됐지 뭐. 그런데요. 입안의 건강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균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칫솔질을 잘 못하거나 입이 자주 마르면 나쁜 균이 더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에서 생긴 염증이 혈액을 따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면 곪기도 하지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입은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밥을 씹고 말을 하고 침이 돌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잘 가라앉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염증은 우리 몸을 천천히 피곤하게 만들고 심장, 혈관, 당뇨,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는 정리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몸에 염증이 오래 쌓여 있으면 그 뇌의 정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는 구강 건강과 치매 위험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입이 나쁘면 무조건 치매가 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입 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1번, 물로 자주 헹구기입니다. 칫솔질을 잘해도 우리가 말을 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동안 입 안에는 계속 세균이 생깁니다. 특히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그냥 물을 머금고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입 안이 훨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가글액을 무조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글을 너무 자주 쓰면 좋은 균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전문가가 권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칫솔질과 치실, 그리고 의치 관리입니다. 칫솔질은 아침과 저녁에 천천히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실은 잇몸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과 세균을 빼주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서툴 수 있지만 하루에 단 한 번만 하셔도 효과가 큽니다. 의치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 전과 아침에 반드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의치 바닥에 세균이 자라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치아가 아플 때만 치과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아와 잇몸 문제는 아프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은 치과에서 잇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치과는 늦게 가면 돈이 많이 들고 일찍 가면 적게 듭니다. 몸도 똑같고 뇌도 똑같습니다. 조금 불편할 때 바로 봐야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안의 건강은 단순히 씹고 말하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 뇌를 조용히 지켜주는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헹구기, 치실 한 번, 의치 관리,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가보기, 작지만 강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뇌를 돕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뇌와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강하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약과 같습니다. 좋은 약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달라지고 나쁜 약을 계속 먹으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졸리고 속이 더부룩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힘을 내는 음식이 뇌에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이 솟는 음식은 뇌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단 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은 입에 들어가면 달고 맛있어서 기분이 잠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혈당을 갑자기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에너지를 내는 음식은 뇌가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대표적인 식사법이 흔히 이야기하는 지중해식 식사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선, 채소, 콩, 두부, 견과류, 올리브 오일, 현미나 잡곡 이렇게 생긴 음식들이 뇌가 천천히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뇌 또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기만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고기뿐 아니라 달걀, 생선, 두부, 콩, 요거트 이런 데에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하루 식사 예시로 아침은 달걀 하나, 두부나 콩 반찬, 사과 한 개, 껍질은 잘 씻고 그대로 먹기.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점심은 잡곡밥, 생선이나 닭고기, 데친 채소 한 접시, 점심은 가장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속 편한 된장국, 청국장, 부드러운 채소 위주, 저녁은 가볍게,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특히 가볍게 먹으면 수면이 좋아지고 다음날 머리가 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골고루 먹기, 한꺼번에 먹지 말고 천천히 먹기. 그리고 과일에 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만 많이 먹으면 당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후식으로 작은 양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몸이 조금만 말라도 뇌는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식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천천히 힘을 내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생선, 채소, 콩, 달걀, 잡곡, 발효식품, 그리고 물, 이것들이 뇌를 천천히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다음은 어떤 경우에 병원에서 점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 습관으로 뇌를 천천히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을 줄이고 잠을 잘 자고 조금씩 움직이고 입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는 지금은 그냥 두지 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몸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깜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잊는다든지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한번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1번. 평소에 하던 일을 갑자기 서툴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간을 늘 잘 맞추던 분이 갑자기 너무 짜게 하거나 너무 싱겁게 하거나 옷을 입을 때 안쪽과 바깥쪽을 헷갈리거나 세탁기나 리모컨 같은 익숙한 기계를 갑자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될 때가 중요합니다. 2번, 자주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경우입니다.
우리 동네에 늘 다니던 시장 가는 길,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가는 길, 이런 익숙한 경로에서 길을 찾기 어려워지면 뇌에서 방향 감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가 흐릿해지는 경우입니다. 자녀, 배우자, 형제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머릿속에서 찾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이 또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감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부드럽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잘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은 수면과 일상 리듬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밤에 잠이 너무 자주 깨거나 낮에 과하게 졸리거나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멍해진다면 뇌가 휴식과 깨어있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금전관리의 변화입니다. 요금 고지서를 자꾸 까먹는다든지 돈을 잘못 계산한다든지 전화나 문자로 오는 사기를 쉽게 믿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판단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 요즘 이상한가? 하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눈치챕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간단한 기억력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아프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대부분 10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현재의 뇌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신경과 진료를 통해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약물, 인지훈련, 수면 조절, 식습관 관리, 사회적 활동 등 생활요법과 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오는 신호를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은 혼나러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수면을 돌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입 안을 깨끗하게 하고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정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힘든 운동도 없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고 부드러운 변화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물 6컵에서 8컵 마시기요. 어르신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몸에는 물이 늘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조용히 한두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음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입 헹구기와 하루 치실 한 번이요. 칫솔질은 다들 하고 계시지만 식사하고 물로 헹구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이 자주 마르면 세균이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치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이 사이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잇몸을 지키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요.
걷는 것은 뇌를 깨워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걸어도 되고 집 앞 골목만 다녀오셔도 됩니다. 어디를 얼마나 걸어야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뇌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숨이 편안한 속도로요. 네 번째, 잠자는 방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멀리 두기요. 잠은 뇌가 스스로 치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불빛과 소리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방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텔레비전은 끄는 것이 좋아요. 잠이 잘 안 오더라도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을 합니다. 5번,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말 섞기요. 대화는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자극입니다. 긴 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해도 뇌는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활동합니다.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대면이 어려우면 전화도 괜찮습니다. 6번째, 식사는 천천히 숨 쉬듯이요.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몸이 음식을 천천히 사용할 틈이 없어집니다. 한 숟가락 먹고 한 번 쉬고 입안의 맛을 느끼면서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7번째, 오늘 잘 해낸 것 한 가지를 적기요. 이건 마음을 위한 습관입니다. 오늘 내가 잘 해낸 것 한 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잘 마셨다, 10분 걸었다, 치실을 했다.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감각이 뇌를 편안하게 하고 다음날 또 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과 뇌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주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매일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머리가 좀 더 맑네, 잠이 조금 더 잘 오네,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낸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부드럽게 자기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